for that thoughtful and concerned look. Now I said 하와이주 대법원의 신임 판사가 탄생하는 날이다. 대법관 로널드 문이 임명장을 주기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 이름 문대양. 그는 교민 3세다. 하와이주의 사법기관 가운데 가장 상급 기관인 대법원. 대법관은 그곳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해당된다. 미국 사회에서도 법관은 역시 선망의 전문직이다. 그들 중에는 남들과 똑같은 공식적인 관문을 통과한 외에도 편견과 차별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관문을 통과해야 했던 사람도 있다. 대법관 문대양 씨 역시 백인들 틈의 유일한 유색인종으로 감격의 임명장을 받아들던 기억이 있다. I, John Campbell,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per diem judge of the district court as per diem judge of the district court of the First Circuit for the state of Hawaii of the First Circuit for the state of Hawaii to the best of my ability. to the best of my ability. Congratulations, ladies and gentlemen. 2년 전 그의 대법관 취임은 교민 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화제였다. 당시 그는 한인 최초의 미국 주 대법관이었을 뿐 아니라 역사상 미국의 최연소 주 대법관이었던 것이다. 문대양의 대법관 취임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어머니 메리디 여사였다. 그녀는 지금 아들과 떨어져 하와이 근교에서 혼자 살고 있다. 마침 방학을 맞아 손녀딸 줄리의 문이 할머니 곁에 머물고 있다. 이 여사는 요즘 옛날 사진들을 모두 모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직 학생인 줄리에가 이 일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얼마 전 맏손주 며느리인 셀리가 남편의 가족사를 알고 싶다며 이 여사를 찾아온 직후 시작된 일이다. 맏손자 로날드 문 2세는 백인 셀리를 아내로 맞았다. 셀리는 시할머니인 이 여사에게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사를 정리하도록 권유했던 것이다. 문대양 씨는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한다. 사는 것은 서양식으로 떨어져 살아도 가정교육은 철저히 한국식으로 받고 자랐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좋다. 오케이, 아버지. How are you? 오케이. 손자 손녀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각자 본토로 흩어져 버린 후 명절 때가 아니면 이렇게 2, 3, 4세가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다. I know this is yours. Oh, I yes. showed them this when you were president of the congregation. 4세 줄리에겐 생소한 흑백 사진들이 3세인 문대양 씨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다. This one, Daddy. Junior choir.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그들의 가족사는 한인들의 초기 미국 이민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Did you see this one? This 그는 지금도 대법관보다 사탕수수반 노동자의 후예임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민 1세대인 할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에는 맏손주였던 어린 문대양이 드물지 않게 함께 들어있다. 호놀룰루항 제2부두, 한인 이주민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하와이는 태평양의 낙원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누구라도 배고픔에서 벗어나 높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금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지던 땅이
바로 한인들이 상상하던 하와이였다. (1902년 12월 22일) 첫 번째 이주 희망자를 실은 배가 제물포항을 떠났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될 121명의 한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 그중 93명이 최종 신체 검사를 거쳐 하와이에 상륙한다. 그리고 이후 1905년까지 한국에서는 65척의 이민선이 오가며 6,700여 명의 한인들을 실어 날랐다. 문대양의 할아버지 문정환은 그 두 번째 배에 탔던 1,000명의 노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초기 이주민들이 도착한 하와이는 결코 그들이 꿈꾸었던 지상낙원의 모습은 아니었다. 황금이 굴러다닌 줄 알았던 하와이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사탕수수밭과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고된 노동뿐이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식사를 마치고 일터에 나가 화씨 100도의 뙤약볕에서 하루 10시간 일하고도 일당은 남자가 69센트, 여자가 50센트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막사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과가 끝난 후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다. 민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농막에 거주했지만 그것은 사생활이라고는 없는 열악한 집단 생활이었다. 그 당시 노동자로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외에도 필리핀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 있었다. 한국인을 담당한 감독관은 주로 독일인이었다. 열악한 근로 조건에 못지않게 주거 환경도 형편이 없었다. 밥하는 사람들은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 농막에 딸린 부엌에서 동료들을 위한 아침과 점심을 준비했다. 그들에게는 그 대가로 월 $6의 식대를 면해 주었다. 농장주들은 노무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고 노무자들은 인간으로서보다는 생산수단으로 취급받았다. 농장에서는 누구나 번호표를 달고 있었고 이름은 불리워질 필요가 없었다. 하와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펜시콜라 거리. 올해 92살의 김차순 할머니도 당시의 사탕수수 농장을 기억하는 교포 1세 중 한 명이다. 자녀들을 다 분가시킨 후 그는 현재 하와이 근교에서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다. 지금 그가 자신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김해김 씨라는 본관뿐이다. 자신의 나이와 아버님의 함자가 무엇인지도 잊을 만큼 그는 긴 세월을 이역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가 만난 적도 없는 남편감의 사진을 들고 하와이로 결혼하러 왔을 때 그녀는 16살의 나이 어린 처녀였다. 그도 같은 마을의 친구 2명과 함께 사진 중매로 하와이에 온 사진 신부였던 것이다. 사촌 형이 하나 먼저 왔댔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자꾸 니도 거기 가라. 거기가 좋댄다.
거기는 다 예수 믿고 좋은 사람들만 있단다고. 니도 거기를 가라 그래. 그래서 편지를 했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 말이 여기 다 나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뭐 그렇게 찾은 결혼에 와도 남자들이 한 30 이렇게 더 되거든. 그 아버지보다도 더 늙지 않았어. 그래서 그 예리서 살아 여기로. 그리고 또 내가 올 때는 그 처녀들이 많이 왔어 그때는. 그러니까 놈이 가니까 이제 쫓아온 거지 뭐. 그 당시 대부분의 미혼 남성들은 한인 교수만을 고집했다. 할 수 없이 고국에 있는 처녀들과의 사진 중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진 찍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 노총각들은 대부분 옛날 사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사진 속의 젊은 청년을 상상하며 하와이 부두에 내린 신부들은 머리가 희끗한 신랑과 혼례를 올려야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미 한일 합방이 되고 난 이후라서 사진 신부들은 모두 일본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와이 땅을 밟은 사진 신부가 모두 951명. 5천여 명에 달하는 총각수에 비해 그 5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인 사회의 새로운 초석으로 하와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남편들의 직업을 사탕수수 노동자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겼으며 하숙이나 장사로 직접 가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교포 2세의 탄생은 한인들이 하와이 땅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문대양의 할머니도 그때 온 951명의 사진 신부 중 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문정원 씨는 하와이에 온 17살의 안복덕 씨를 아내로 맞아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그것이 오늘의 하와이 문씨 가문을 이룬 첫 시작이었다. 당시 문정원 씨를 비롯한 이민 1세대들은 하와이에 살면서도 그곳에 통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언어와 관습의 차이도 컸지만 그보다도 한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고유한 전통을 침해당하지 않으려 애썼다. 한인들끼리 고종 황제의 생일 축하 예배를 따로 마련하기도 하고 먼저 온 한인들이 후발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기도 했다. 한인들끼리는 강한 결집력으로 뭉쳐 타국 땅에서 민족애를 과시하고 있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 머물 때 문대양의 할아버지 문정원 씨도 교회를 세우거나 학교를 후원하고 야학을 여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독립운동하는 것도 많이 듣고 고생한 거 많이 듣고 그러면서 우리 자라났죠. 또 3월 초하루 날은 꼭 한국 옷 입고 미팅도 하고 만세도 다 잘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한국 운동 얘기를 많이 들었죠. 목사님한테도 듣고 또 닥터 성문위도 오면 그 말도 연설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많이 자라났죠. 박용만 역시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이끌던 애국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직접 맞서지 않고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믿는 행동가였다. 그의 영향으로 하와이에도 군사훈련센터가 세워졌으며 200여 명의 훈련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았다. 당시 이승만과 박용만의 노선 차이는 한인 사회에 파당주의를 심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추종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그런 것에 무관한 채 독립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 그 시절엔 미국 내 모든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하와이의 문정원 씨 일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국의 3.1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하와이의 한인 부인들도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국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 교육사업이나 구호사업을 펼쳤으며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과 독립자금 모집에도 관여했다. 1달러가 채 안 되는 일당을 받으면서도 이민 1세대들은 독립운동에 아낌없이 큰 돈들을 내놓곤 했다. 3.1운동 직후 이러한 재정 지원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그것은 뙤약볕 아래서 흘린 이민 1세대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독립금도 많이는 못 내도 어쨌든지 뭐로 다 해가지고도 독립금을 내고 나는 그 돼지 길려가지고 팔아가지고 독립금을 다 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정원 씨 역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열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평양 출신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일찌감치 이민 1세대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2세대를 가르칠 교육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찍 상처한 그는 재혼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손수 길렀으며 그들에게 늘 한국인의 후예라는 뿌리 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민 1세대들은 특유의 근면성과 강한 생활력으로 차츰 농장 생활을 벗어나고 있었다. 고된 노동의 결과로 문정원 씨도 시내에 양복점을 낸다. 문 씨 일가가 마련한 첫 번째 경제 기반이었다. 그들을 그토록 열심히 일하도록 한 것은 가족이라는 존재였다. 교포 1세 문정원 씨는 사진 신부 안복덕 씨와의 사이에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문대양 법관의 아버지 문덕만 씨는 그 4남매 중 장남이었다. 교민 2세 문덕만. 1세대의 고향이 한국이었던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겐 하와이가 그들의 고향이다. 낯선 땅에서 교민 사회의 기초를 닦아놓았던 1세대 덕에 그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과 틀이 잡힌 한인 공동체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문덕만 씨도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버지 문정원 씨가 운영하던 양복점을 물려받았다. 그는 점포를 세 단장하고 양품점과 세탁소를 겸업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부인 이여사를 비롯한 온 가족이 가게에 매달려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 문덕만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양복점에 자신의 이름 중 가운데 글자를 따서 듀크라고 이름 붙였다. 이 상점은 지금도 와히와 거리에서 그대로 성업 중이다. 현재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이 여사가 가지고 있다. 이민 1세대의 대부분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였다면 교민 2세대는 가족 중심의 소규모 상점에 종사하는 일이 많았다. 잡화상, 양복점, 세탁소, 구두점 등이 그 당시 한인들의 단골 업종이었다. 메리리 여사는 이 구석방에서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렸으며 문대양도 학업 틈틈이 일손을 도와야 했다. 노동의 소중함은 아버지 문덕만 씨가 늘 강조하던 덕목이었다. Every summer, I would help him. He would teach me how to wait on people, to help people in the store, and to use the cash register to take in the money. When I became 15, though, he said to me,
Ron, you have to work in the pineapple field this summer. And I said, I'd rather work in the store, you know, clean hands, no dirt. And he said, no, I'm sorry, but you will have to learn how hard people have to work to make $1. And so you work in the pineapple fields for 1 summer. After a couple of days, the work was so hard physically, I told him, I know now how much it takes physically to make money. And now that I've learned my lesson, please let me come back to the store to work. And he said, no, you finish out the summer. So yes, he did teach by example. He was a very patient man. 듀크 상점에 있는 와히아와 거리에는 문씨 일가가 할아버지 때부터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다. 지금의 현대적인 교회 건물 맞은편에는 초창기의 낡은 교회 건물도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도 이 여사는 가끔 이 낡은 교회를 둘러보곤 한다. Okay, this is the old bench that we had in about 1928. Yeah. So it's still, be careful. And so we used to sit down in this without cushion, very uncomfortable, but we used to sit down for about an hour, I think, about an hour listening to Korean. We understood a little bit. This, they didn't have all this, just that. But today, 당시의 교회는 한인 사회의 결집체였다. 중국과 일본의 교민들이 각각 종친회와 동양회를 중심으로 뭉쳤듯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뭉쳤다. 이민 1세대들의 꿈과 바람이 담겼으며 문씨 일가와도 그 역사를 같이 한 교회. 이 여사가 남편 문덕만 씨를 만난 것도 바로 이 교회였다. 교회 안에서는 유일하게 문덕만 씨를 기리는 기념비가 남겨질 만큼 그는 누구보다도 교회 활동에 열심이었다. 그 당시 한인교회는 신앙 공동체일 뿐 아니라 독립활동의 중심지였으며 고국의 문화를 배우는 터전이었다. 문덕만 씨는 이곳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한국어를 가르쳤다. And I didn't like to come to church because they had 2 sermons, one in English, which I didn't care about anyway, and the one in Korean, which I couldn't understand. So I didn't like to come to church, but I had to come to church every Sunday until I was 17 years old. When I was young, I didn't like it, but my father was very strict. You know, if I didn't come to church, I get spankings.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해군 함정이 하와이 오아후 섬의 진주만을 기습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도 일본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문대양의 아버지 문덕만 씨도 곧 이 전쟁에 참가했다. 그는 그토록 심의를 기울여서 운영해오던 듀크 상점의 문도 닫고 미국 군대의 문관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하와이 지역의 교민 부인들도 즉각 부상병을 돕는 적십자 활동에 나섰다.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미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있었다. 그러자 외모가 비슷한 한인 교포들이 일본인으로 오인돼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겼다. 한인들은 일본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했다. (1945년) 마침내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은 광복이 됐다. 해외의 교민들에겐 오랜 독립운동의 후원 끝에 찾아온 기쁨이었다. 그러나 그 한 해 전에 세상을 떠난 1세대 문정원 씨는 기다리던 광복을 끝내 보지 못했다. 교포들은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고국에 구호물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해방 후 조국을 방문한 교민들도 있었으나 이미 40년간 뿌리내린 생활 기반을 고국으로 아주 옮기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On June 25, 1950, the two worlds collided. The North Korean communists attacked the Republic 한국 of South 전쟁은 Korea. 교민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에 있어서도 그것은 새로운 이민의 유형을 탄생시킨 특별한 계기가 됐다. 주한 미군과의 국제 결혼으로 미국에 온 이른바 전쟁 신부와 입양의 형식으로 미국에 온 전쟁 고아가 바로 그들이다. 시애틀 시내의 한 조그만 식당. 한국참전용사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가지는 날이다. 45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지금은 초로의 신사가 돼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가 한국 사람이다. 폴신, 한국 이름 신호범. 지난 91년 워싱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으며 지금은 몇 개의 사업체 운영과 함께 대학에서 동양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다. And there were two MPs standing in front of this bar, 6 foot. 그가 바로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입양돼 온 전쟁고아 출신이다. He introduced me as platoon sergeant. Of course, because in my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어렵던 50년대. 신호범은 미군 부대 근처를 얼쩡거리다가 미군 병사 한 명을 알게 됐다. 이른바 하우스보이로 부대 안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그는 16살 때인 1954년에 그 병사에게 입양돼 2년 뒤에 미국으로 왔다. 대다수의 전쟁 고아들이 자선단체의 알선으로 미국 가정에 입양되던 시기였다. 엄밀히 말해서 폴 씨는 고아는 아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나 아버지는 살아계셨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돼 열심히 공부했고 필사적으로 미국살림이 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그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얻고 미국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로서 든든히 뿌리를 내렸다. 동양역사학 교수이면서도 또다시 브리검영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한 그는 오랫동안 워싱턴 주지사의 경제 고문을 담당했었다. 그러다가 주지사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91년 상원의원에 당선됐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실패 앞에서 결코 굴복할 줄 모르는 그는 현재 내년에 있을 하원의원 선거를 겨냥해 표밭을 다지고 있다.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 출신 입양아가 의사당 진출을 꿈꾸게 된 것이다. ABS부터 배워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반드시 공부해가지고서 뭐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양부모님께서 그런 또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 검정고시까지 11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그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미국 와서 그때 시작해가지고서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못 잤습니다. 그 습관대로 지금도 4시간에서 안 잡니다. 1950년에서 64년 사이에 폴신처럼 입양의 형식으로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의 수는 총 5천여 명이 넘는다. 또 같은 기간 전쟁 신부로 미국에 온 사람은 6천 명이 넘었다. 이는 그 즈음 이루어진 미국 이민 숫자의 78%에 해당하며 이들이 후일 초청 이민의 주된 초청자들이 됐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전쟁 고아와 전쟁 신부들 중에는 하와이로 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문덕만 씨는 그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이들 새 이주자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전쟁 후 고국의 고아원이나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교포 2세 문덕만 씨. 그는 1세대가 간직했던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조국에 대한 끝없는 봉사활동을 통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의 엄격한 가정교육은 3남 1녀를 모두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의 후예로 교민사회에 자리잡게 했다. 교민 3세 문대양 대법관은 그 4남매의 맞이자 문씨 일가의 장손이다. 그는 남다른 노력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인들과의 경쟁을 뚫고 주 대법관이 될 만큼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다. 매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애쓰던 그는 이미 하와이 순회 재판소 시절부터 명판사로서 명성을 드높이고 있었다. 1968년부터 82년까지 16년간 순회 판사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마침내 지난 93년 최연소 나이로 법을 집행하는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됐다. 그의 할아버지는 어린 맞손주에게 큰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대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정말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큰 인물이 됐다. 66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이후 법무관, 변호사, 지방법원의 순회 판사 등을 거치며 유능하고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 발판을 굳혔다. 그러나 그가 교포 사회에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엄격한 가풍이 무엇보다도 큰 밑거름이 됐다. He saw me become a lawyer. I think he was very proud that I became a lawyer. But he never saw me become a judge. He died in 1970. I became a judge in 1982. I wish he was there at the time. I'm sure he is in spirit. I'm sure he now knows that his teachings and his influence on me helped me to be where I am. And I really thank him for that.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완고함이 없었다면 그 역시 평범한 이민 3세로 머물렀을지 모른다. 어머니 이 여사는 그를 가리켜 처음부터 남보다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대신 멀리 그리고 오래 뛰는 형이라고 얘기한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그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그룹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한국 교포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의 의정 보고회가 하와이에서 열렸다. 충망받는 한국계 정치인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2번이나 당선된 김창준 씨는 지난 61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한 후기 이민 1세대다. 하와이 교민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 문대양 씨도 참석을 했다. Haven't I seen you before? You look familiar to me. Nice meeting you. 한국 교포들의 출발지이자 대다수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하와이. 이들도 이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대변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교포 사회가 양적 질적으로 꾸준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금 그들은 한인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후기 이민 1세대는 사탕수수 노동자로 온 이민 1세대와 이민의 목적이나 성격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뒤 자녀 교육이나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당대에 미국에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윗세대부터 뿌리를 내리며 이곳에 동화된 하와이 교민 2, 3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문대양 씨는 몇 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A couple of years ago, I went to San Francisco. Strike that. I went to Los Angeles to give a talk to the Korean lawyers, Korean American lawyers. And at the airport, I was picked up by this Korean gentleman. He was a cab driver,
And as we drove to my hotel, I asked him, he spoke to me in Korean and broken English, and I had a very hard time understanding him. But he told me that he had lived in Los Angeles now for 15 years. But he lived in the Korean town, you see. And he never got out of the town unless he was working. And so he said he never learned English. 그때 문대양 씨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국말이 통하지 못할 만큼 빈약한 자신의 한국어 솜씨가 못내 부끄러웠고 미국에서 20년간이나 살면서도 영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동족이 안타까웠다. 그에게는 미국에 동화되는 것과 한국의 뿌리를 간직하는 것이 결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This idea of trying to blend into the American community, there is a necessity for the Koreans to get out of their Korean towns and to try to spread themselves throughout the American community to help them, the American community, understand that the Korean immigrants are interested in what kind of projects which will help the community as a whole to get into different organizations, helping the children, not Korean children only, but all children, helping with the crime problem, not just Korean crime problem, all crime problem. They have to have that attitude and that philosophy that now that I am in America, it's the society as a whole and not just the Korean small society that we live in. Secondly, when you've identified the kind of person you want to be, go to God. And they came home and they were showing. 지금도 문 씨 일가는 이민 1세대인 할아버지가 다니던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문대양 씨 4남매 중 본토에 사는 여동생만 빼고는 모두가 부부 동반으로 모인다. 지난 80년 재혼한 문대양 씨의 부인 스텔라 여사도 문 씨 일가의 이 오랜 전통에 빠지는 일이 없다. 아버지 문덕만 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교회에 대한 이들 일가족의 헌신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릴 적 말썽만 부리고 교회도 안 다녀 아버지를 가장 속상하게 했던 둘째 에릭문. 그도 지금은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고 교회 일에 열성을 보인다. Dear Lord, we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day. We understand that it is only by your grace that we are here on this earth, and we know that it is only by accepting your Son Jesus 예배 후 Christ as our personal 문 씨 일가는 꼭 이 여사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진다. 하와이 땅에 각자 흩어져 살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집안 대소사를 의논하고 회포를 푸는 것이다. 세대를 더해갈수록 고국을 추억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 여사만 해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 1세대의 사탕수수 농장 얘기가 후손들에겐 이미 실감나지 않는 먼 얘기가 됐다. 마찬가지로 사진 신부도 그들에겐 이미 전설 같은 얘기다. Let me answer that by saying that I am of Okinawan ancestry. And I think you know as well as a lot of other people that the Okinawans were also treated differently by the Japanese. When I was growing up, and if I said I was Japanese, people would say, you're not Japanese. So I think I understand that to a certain degree. When there are comments made about the feelings between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I'm not offended by it. I think maybe because I am Okinawan, and I am proud to be an Okinawan, and I understand that the Japanese,
did some things that weren't quite correct. 교포 3세 문대양 씨는 백인이었던 전처와의 사이에 이남일녀를 두었다. 장남과 차남은 둘 다 의과대학 졸업 후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고 외동딸 줄리에는 대학원생이다. 볼티모어 인근의 한 지역병원. 문대양 씨의 둘째 아들 스코트 문이 근무하는 곳이다. But Dr. Slauson isn't here 그는 this week. 일리노이주 에반스턴 대학에서 인턴을 마친 후 지금은 볼티모어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다. Alright. Have a nice day, Mr. Garmai. Stop by.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이 지역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수업을 위해서 본 병원을 오가고 있다. 그의 전공은 종양방사선. 조그만 이 지역병원에 메릴랜드 대학이 운영하는 종양방사선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어느새 교포 4세들이 미국 사회 전면에서 활동할 만큼 우리의 미국 이민도 그 연륜이 깊어졌다. Bring your chin down. Did you just come in? As possible. Good. All right. 교포 4세. Just keep plugging along. 그들은 외모만 어렴풋이 동양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뿐 완벽한 미국인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국제 결혼으로 외모조차 그들과 닮아가고 있다. 미국 사회에 깊숙이 동화돼 평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그 모습에서 결코 이방인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이면 스코트문은 볼티모어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수업을 들으러 간다. Who discontinued it? Chemo, I would have said fine. Chemo works. 미국 대학에서 대부분의 한국계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좋은 편이다. 더구나 의료직과 법 쪽에는 최근 들어 한국 교포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분야다. 세대를 더해갈수록 한국계 전문직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교포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We kind of stable on event. We don't know what that conversation was. That's sort of what it was. I mean, it's sounding that 큰 병원에 올 때면 스코트는 같은 대학군에 있는 방사선 생물학과 연구실에 종종 들린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Oh, hey, Dr. Long. Hi, how are you? see you. How are you? Good. 이종길 교수. 유학생으로 왔다가 미국에 정착한 교포 1세다. 언젠가 스코트문과 짝을 이루어 종양 엑스레이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한 적이 있다. 그 이후부터 이 박사는 하와이의 가족과 떨어져 볼티모어에 와 있는 스코트를 친동생처럼 보살펴주는 처지다. What is this? Oh, this is just a X-ray film. the July 11th. More effective than the Halo Comet. Yes. Hello Comet itself is okay. That's good. But this is even better. Oh, this is exciting things here. This is the 2D.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허물없이 찾아와 물어보면 이 박사는 바쁜 틈을 내서라도 꼭 도움이 돼주고자 했다. 6th grade. And the nucleus becomes smaller. And then the separations increase. It's amazing. It's amazing. 또 종종 시간이 날 때면 집으로 스코트 부부를 불러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 Oh, I know. I remember. Once you hear that, you recognize them. 교포 4세 스코트는 한국에 관해 자신이 몰랐던 부분들을 이 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She 많다. got the bulgogi at the grandmother's house. Then we need the Jangjurim 장조림. 장조림, yeah. and cucumber kimchi Cucumber kimchi. Yes. and the daegu. Daegu. The codfish. Yes, yes, I know daegu. Yeah, That's that's the my dry favorite. fish. Yeah, that's my favorite.
Have you ever learned Korean language? Yeah, I've learned some words, a lot of food, kimchi, bulgogi, daegu, kim, 어머니, 할아버지, mamaja, moteso, that kind of. So when they talk to you, is memaja modesa when? Mainly if we play around too much and we're not doing our studies, wanting to have too much fun and not enough study. It's got to be a balance. So we hear a lot of that as we're growing up. If we're not concentrating hard enough, or How much they strict to you for your education? very strict. It was very stressed. My grandfather, 할아버지, stressed that very important. He never got a good education and mainly relied on his business. And he stressed it to my dad, who stressed it to me. And I'm definitely going to stress it to my children. 재미교포 4세 스코트의 아내는 일본계 4세다. 스코트와 2년 전에 결혼해 이제 갓 신혼티를 벗어났다. 하와이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질은 현재 존 홉킨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때 교포들의 결혼 문제는 교포 사회 전체의 커다란 문제였다.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민 1세대들은 국제 결혼을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제 국제 결혼은 점차 보편적인 얘기가 되고 있다. 교민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문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질은 시할머니의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인종은 불문하지만 신앙과 성품을 중시하는 메리리 여사에게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으로 합격점을 받아냈다. 하와이의 학창시절 파티에서 만난 그들은 오래전부터 할머니 허락을 얻어 교제를 계속해왔었다. was good fun as usual. 늦은 밤 스코트가 파김치가 돼 돌아왔다. 오늘따라 질의 태도가 이상하다. Oh, what's this? Sit down. I got something to tell you. Uh-huh. I did this test today and it's like I'm pregnant. Not. Yeah. You're pregnant? Yes. Oh my goodness. You're gonna be a daddy. potencial. 결혼 2년 만에 듣게 된 아기 소식이다. 아기는 장차 재미교포 5세가 될 것이다. About an hour. 성격이 싹싹한 스코트문은 어릴 적 할머니의 귀여움을 흠뻑 받고 자랐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집안의 최고 어른인 할머니께 가장 먼저 보고를 드린다. How's about that? Yeah. It's going right. Gotta let everybody start with her. Hello, Harmony, 할머니. how's it? Yes, Greenie, you ready for some big news? yes, Are you sitting down? yes. Okay, Jill is pregnant. Hop high. Oh my goodness, isn't that nice? Oh, I am so happy. You still standing? Yes, I'm still sitting. You're a great grandmother now. Oh, Like yeah, how what, many 5 times? times over? Very good. So All you're right. gonna have a son or a daughter? I don't know. As long as it's healthy.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So how's Jill? Very good. She's feeling okay? Oh, yeah, a little lightheaded, but she's feeling good. Oh yeah, she is feeling lightheaded already. Yeah. She thinks she might be having one of each, twins. No. But she sends her love, Oh, good. as all of us. Is Dad there yet?
문씨 일가가 어머니의 땅 한국을 떠난 지도 어느덧 1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 사이 1세대들은 하와이 땅에 뼈를 묻었다. 만주나 연해조, 일본 등지의 교민들이 일제 식민 지배로 인한 민족 고난의 증거물이었다면 재미교포는 보다 나은 삶터를 개척하고자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다. 이국 땅에 마련된 이 하와이 문씨의 선사는 바로 그들의 오늘을 존재케 한 가족사의 현장이다. 앞으로도 후손들은 끝없이 이어가게 될 그들 자신의 굳건한 뿌리를 바로 이곳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